대통령실 쪽이나 정부 쪽을 도와주는 역할,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못 되도록 하는 역할,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대통령실의 권력 강화를 위한 목적이라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 목적대로 되고 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이 상황으로 파생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해봤을 때, 사실은 한동훈 후보를 전당대회에서 밀어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장해찬이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상당히 좀 강력하고, 그리고 법적 조치에 대한 부분들까지 준비를 해서 더 깔 수 있겠다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설득력 있고 합리적이어 보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그 효과가 과연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영향을 주느냐, 한동훈 후보를 내려앉힐 수 있느냐, 그건 의문입니다. 여권 외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야권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상당히 문제가 많네 라고 인식을 하지만, 그 전당대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서 어제 51%인가 아마 여론조사 결과였나요? 그게 나왔던 것 같은데, 51%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 장해찬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문제가 많네, 그럼 저쪽으로 돌아서야지 라고 생각을 할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 논점이 처음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카톡에 대한 걸 왜 이렇게 했냐, 그걸 잘못 운영했다, 이런 프레임으로 가서 대통령실에 대해서 반했다는 프레임으로 가져가려고 처음에 했던 모양새 보였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지금 댓글팀, 여론조작팀, 이런 얘기들이 조금 더 커지면서 그냥 정부와의 대치관계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희석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의힘 안에서의 그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쟤 왜 그냥 한동훈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그냥 우리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들의 입장 변화는 크게 없을 것 같다. 그냥 장해찬이 왜 나와서 분탕질을 하느냐, 장해찬이 본색을 드러내네, 아니면은 제 이상해, 이런 식으로 이제 취급하기 급급하고, 제 채널에서의 그냥 영상 그런 거 올렸을 때도 댓글도 좀 그런 뉘앙스라고 저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국힘의 전당대회에 저는 큰 영향을 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는 원래 목적을 달성을 실패한 것 같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한동훈에 대한 여러 가지 흠이죠. 흠에 대한 것들을 많이 들춰내다 보니까 그거는 이 야권에서의 좋은 먹잇감이고, 민주당에서도 먹잇감이라 생각하겠지만, 안 그래도 한동훈 특검법을 준비하던 이 조국혁신당 쪽에서는 더 옳다커니 할 거고, 이 특검법에 대해서 또 민주당도 지지하겠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 가운데서 이 한동훈 특검법이 빠르게 진행됐을 때 더 힘을 많이 얻게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힘 안에 그 지지층을 제외하고 그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층에서는 한동훈의 흠결이 많이 포착된 거죠. 그래서 여권 자체가 진흙탕 싸움이 되면서 김건희 여사든지 한동훈 후보든지, 아니면 사실 설득력도 없는 원희룡 후보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완전 이 이미지들이 다 추락된 상태라고 저는 보여지고, 이 이미지를 바라봤을 때 야권에서는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지켜만 보고 있으면 되고, 거기에서 이득을 취할 건 취하고, 또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을 더 잘 관철시키기 좋은 구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사 원희룡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잘 돌아갈지. 근데 솔직히 제가 봐도 뭔가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논리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 안에 전당대회 안에서의 토론회를 봤을 때, 물론 나경원 후보나 윤상현 후보도 있지만 영향력이 그냥 이 두 명에 몰려있다 생각했을 때, 그 원희룡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냥 오히려 한동훈 후보를 더 지지하거나 하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당대회도 승리하지 못할 것이며, 그리고 이 여권 자체의 힘도 많이 약하게 만들고, 그냥 그 다음에 이 발언으로 인해서 장해찬의 발언으로 인해서 김건희 여사 쪽이나 이 대통령실에도 타격이 같이 있을 것이고, 이거를 이제 싸잡아서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쪽에서는 공격하기 좋게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것들을 폭로하면 폭로할수록 말이죠. 그리고 한동훈 후보도 뭔가 자기가 까면은 이제 정부도 많이 타격을 입는다고 얘기했던 거는, 이제 그거는 뭔가 한동훈 후보가 깠을 때 본인도 죽고 대통령실도 죽는다는 느낌으로 저는 많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2판 4판으로 갔을 때는 너도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뭐 진짜 재미나게는 흘러가는데 안타까운 건 너무 좀 이 민주당 쪽으로 모든 것이 다 기울어지는 게 저는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하고, 뭐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천하람 의원이나 뭐 이준석 의원이 뭔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평론을 내고는 있지만 뭔가 개혁신당 입장에서 뭔가를 득할 만한 특별한 내용은 좀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이런 한동훈 특검법이 오히려 더 발의가 빨리 될지도 모르겠다. 특히나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 행사 안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까지 돌기 때문에 뭐 그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지만 충분히 저도 일리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 그 최상병 특검보다 한동훈 특검법이 먼저 발의되고 통과되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 이 장해찬이 쏘아올린 폭로에 의해서 이런 그림도 그려질지 모르겠다는 게 상당히 좀 당황스럽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는 뭐 어느 쪽도 편은 아니지만 조금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 국민의힘에 좀 대표가 되면 좋겠고, 뭐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많은 윤상현 후보가 괜찮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무래도 인지도나 여러 가지 그런 관심도는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네, 오늘 장해찬이 쏘아올린 폭로로 인해서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가져갈 이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고요.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시고, 다만 뭐 많은 개혁신당 지지자분들이나 장해찬 많이 싫어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뭐 되게 이준석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블러핑하는 것 같지 않고요. 그냥 좀 시원시원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요번에 폭로는 설득력이 상당히 있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자기가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들만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보류를 하고 있으니까 뭔가 좀 클리어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당사자의 사상이나 생각이나 뭐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정치를 하고자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분명한 건 지금 스피커로서의 기질은 많이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뭐 여러분들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좋고요. 뭐 새로운 어떤 추측이나 이런 것도 좋으니까 남겨주시고, 네, 저는 또 오랜만에 그런 의견을 좀 내봤는데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